네, 그 IT 인프라에 대한 참고할 만한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요 토픽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요. 기출문제들을 상세하게 보지는 않을 거예요. 간략하게 보면서 기출문제들이 어떤 거에 보통 나오는구나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이 IT 인프라가 학습할 때에는 어떤 학습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지 공부를, 시험을 잘 볼 수가 있는지, 학습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다음 말씀을 드리게 될 거고요. 예상 문제 그리고 참고 문헌 식으로 해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토픽은 뭐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프로세스에 대한 게 가장 주가 될 거고요. 이 프로세스 매니지먼트를 여러분 걸로 만드신다면 거의 5분 능선은 그냥 넘어갑니다. 전체 프로세스만 잘 하시면 IT 인프라는 어려울 게 없어요. IT 인프라는 그래서 여러분이 프로세스 영역, 그 영역에 대해서만 잘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번에 우리가 한번 해봤잖아요. 어렵진 않아요, 사실은. 사실 여러분이 시나리오만 잘만 가져가면 절대 어려운 영역이 아닙니다. 프로세스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 세마포도 우리가 봤었죠. 그죠? P함수, V함수 얘기하면서 세마포도 봤었죠. 그 다음에 OS에 대한 커널 영역. 이것도 커널도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디스크에서 그 메모리를 쓰는 가상 메모리 영역도 있었죠. 버추얼 메모리 하면서 페이징에 대한 얘기도 했었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토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DMA라는 것은 그 CPU의 성능 대비해서 IO의 성능 차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 메모리를 다이렉트 액세스 할 수 있는 그런 모듈을 만들어 놨고 하드웨어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고, 이런 기술들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CPU는 성능을 높일 수 있었던 그런 장점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DMA도 굉장히 중요한 토픽이고요. 병렬 처리에 대한 부분도 병렬 처리도 굉장히 많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하드웨어적인 부분, 그리고 병렬 프로세서까지 넘어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많이 시험에 나오고 있는 가용성에 대한 부분 또는 인프라 아키텍처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도 반드시 학습을 하셔야만 합니다. 이 IT 인프라스트럭처는 처음에 문제점으로부터 이제 기인을 해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어떠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IT 인프라 아키텍처가 나오게 되고, 하지만 계속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 가용성을 확보하는 방안까지 해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주요 기출 문제를 보면은 뭐 10회의 응용 쪽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이때 나온 것들을 보면은 메모리 쪽이 나왔죠, 그죠? 이런 거 나오면 수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서 봤던 그 메모리 쪽에 있는 것들, 그것들은 참고해서 쓰셔야 되고, EEPROM 이런 거 보셨던 부분이죠. EEPROM, EEPROM에 대해서 우리가 봤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종종 나오는데 이때 110회 때 이렇게 많이 나온 이유는 뻔하죠. 이쪽 영역의 교수님이 출제를 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도 잘 생각해 보세요. 교수님들이 오고 기술사가 와요. 기술사는 절대 저런 문제 안 냅니다. 절대 저런 문제 안 내요. 근데 교수님들이 오시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시험에 어떤 때는 보안이 엄청나게 나오고요. 어쩔 때 저렇게 하드웨어적인 게 나오고, 어떤 때 논리회로도 나와요. 어떤 때 제너럴하게 나오기도 하고. 이게 왜 그런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뻔해요. 교수님들은 전공 영역이 있잖아요. 그죠? 그분이 어떤 분이 오셔서 시험 내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네트워크 교수님 오셨어요. 그러면 네트워크 문제가 많이 나오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시험이 나왔다고 해서 그 시험을 보고서 트렌드를 잘못 잡으시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험이 나오는 거 보니 이번에 보안이 나오네? 내년에도 보안이 나오겠지. 한 3년은 나오겠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보안 교수님이 오셨나 보죠. 여러분들이 그 시험이 나오는 거에 대한 특성을 좀 알아야 돼요. 출제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분들이 와서 어떻게 문제를 내는지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예상 문제들 여러분이 좀 체크할 수가 있어요. 문맥 교환이라든지 페이지, 가상 메모리에서 그 페이징 하는 것들 나오죠. 이 리버스 프록시라는 건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웹 아키텍처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인프라스트럭처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거기에서 나오는 게 리버스 프록시 방식입니다. 웹하고 와스가 어떻게 데이터를 주고받는지, 어떻게 로드 밸런싱 하는지에 대한 게 리버스 프록시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저런 것들이 사실 이전에는 안 나오던 거예요. 근데 웹 아키텍처에 대해서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저런 것들도 한 번쯤 보실 필요가 있어요. 프로세스 스레싱이라든지, 사실
보시다 보면은 다 봤던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죠? 스탠바이라든지 세마포라든지 다 봤던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SSD, 문맥 교환. 이 기출 문제를 보면 이 IT 인프라는 굉장히 쉬운 거예요. 내가 받고 내가 공부했던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캐시플러시도 그 중간에 한번 설명을 했었죠. 그 다음에 그 비대칭과 대칭에 대한 설명도 했었죠. 마이크로 커널 같은 것도 봤죠. 계속해서 나왔던 것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IT 인프라는 어떻게 하냐면 한 번만 여러분이 주의 깊게 보시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공부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IT 인프라를 어떤 사람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특히 지금 나는 관리 볼 건데 라고 하는 분들, 관리도 많이 나와요. 나는 관리 볼 거기 때문에 이 친구는 잘 몰라도 돼 라고 하는 분들, 굉장히 큰 오산이 있어요. 이 관리 영역에서도 많이 나올 때가 있고 적게 나올 때가 있는데, 그거를 잘못하게 되면 나의 운명이 운에 맡겨지는 이상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IT 인프라 하셔야 되는데, 이 IT 인프라는 보시면 알겠지만 나왔던 게 또 나오고 나왔던 게 또 나오고 계속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만 여러분이 제대로 하시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한테 효자가 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보셨던 이거를 많지 않은 양이에요. 그거만 한 번만 제대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공부할 양이 다른 영역 대비해서 굉장히 작아집니다. 그걸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시고요. 출제 경향을 한번 볼까요? 정보관리의 출제 경향을 한번 보면 99회차에서는 IT 인프라가 가장 많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110회 때 보니까 IT 인프라가 없네요. 그죠? 이런 경우도 있고요. 시스템 응용도 보게 되면은 99회차에 시스템 응용인데도 IT 인프라가 없어요. 탑3에. 그리고 110회 때 세 번째로 나오는 경우도 있죠. IT 인프라는 굉장히 들쑥날쑥합니다. 들쑥날쑥해요. 최근에는 모든 시험에 있어서 DC의 강세가 굉장히 뚜렷합니다. 이것도 추세가 사실 있어요. 저런 거 DC가 그런 이유는 신기술 굉장히 많이 나올 땐 사실 DC가 좀 나올 수는 있어요. DC 영역은 매년 많이 나옵니다. 매년 많이 나와요. 거의 많이 나오고, 근데 그 잠깐 정체하는 기기가 있어요. 별로 안 나오는 때 있어요. 그때만 DC가 조금 좀 덜 나오게 되고, 그렇지 않은 모든 회차에서 DC가 굉장히 강세입니다. 항상. 하지만 나머지 영역에 있어서는 사실 교수님들에 의해서 복불복이 좀 있어요. 시스템 응용에서 네트워크 좀 증가가 많이 했습니다. 이것도 뻔하죠. 그죠? 증가한 이유가 교수님들의 그 약간의 그 특성을 좀 반영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영역의 출제 편차가 예전보다 더 심해요. 예전에는 사실 그냥 패턴화되어 있었어요. 소프트 공학은 몇 프로. 이게 굉장히 패턴화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때부턴가 갑자기 ES가 문제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하나도 안 나오다가 또 갑자기 나오기 시작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사실 기술들이라는 게 굉장히 좀 정체가 많이 돼 있던 시점이었던 것 같고, 그러다가 이제 최근이 되면서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다 보니 다시금 모든 교수님들이 본인의 영역에서 자기가 잘하는 거 위주로 많이 내는 부분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좀 많은 것들이 좀 회차마다 많이 나오는 영역들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IT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 편차가 심해요. 특히 편차가 심한데, 정보관리에서 한번 볼까요? 80회 때 22% 나오고요. 86회 때 26%, 89회 때 22, 99회 때 26, 최근에 105회 때에는 0%. 이렇게 해서 나와요. 어떤 거에 집중할 거냐는 거죠. 0%에 집중할 거냐, 아니 5%에 집중할 거냐, 아니 20%가 나올 수 있는 저거에 집중할 거냐라는 거죠. ES도 마찬가지입니다. ES 같은 경우에 보세요. 10%를 넘은 날이 거의 없죠. 그죠? 그런데 최근에 제가 알기로 2회차 전인가 3회차 전에 10%가 아니라 20% 가까이 나왔던 적도 있어요. 갑자기 확 많아졌을 때가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출제 경향이라는 게 어느 정도 있고, 어느 정도는 맞아요. 20%대, 10%대 이런 게 있지만, 난 이건 안 할 거야. 이렇게 했다가는 사실은 굉장히 큰 리스크를 안고 계속 시험을 보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영역을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버리는 그 영역은 없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 110회에서 정보관리 10%, 시스템 응용에서 한 19%까지 출제가 됐습니다. 시스템 응용에서는 두말할 필요 없이 굉장히 중요한
그 영역이긴 하죠. 그리고 IT 인프라는 전통적으로 재출제됩니다. 토픽들이 계속해서 출제된 게 또 출제돼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시기가 상당히 수월하다라는 거 또 말씀드리고요. 최근 3회에 그 출제했던 걸 분석을 해보게 되면 그 OS나 엔베디드 쪽이 좀 많이 나왔었어요, 최근에. 그리고 디스크 쪽에 나왔었는데, 디스크는 아까 보셨죠? 최신 기술 쪽, 그 다음에 EEPROM 같은 문제를 갑자기 누가 굉장히 한 회차에 굉장히 많이 냈기 때문에 점유율이 굉장히 좀 높이 나왔고요. 이걸 보면은 OS 영역 꾸준합니다.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디스크의 경우에는 최신 기술 위주로 출제가 됩니다. 디스크에서 예전 기술이 잘 안 나와요. 최신 기술에 한해서 많이 나오게 되고요. 특히나 최근에는 웹 아키텍처상의 인프라스트럭처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단순한 학습으로는 문제를 못 푸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거는 주위의 저희의 저런 경험을 하신 분들한테 반드시 간접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저거를 그냥 들어가지고서 답을 쓰면은 답안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웹 아키텍처 상에서의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학습을 하세요. 아까 리버스 프록시 같은 것들, 그것도 저런 영역이고요. HA에 대한 부분도 저런 영역입니다. 저런 것들 문제 나왔을 때 손을 놓으셔야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런 것들은 간접 경험을 한번 하세요. 주위 분들한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거 경험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한 번은 짚어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프로세스 OS 메모리 영역은 지속적으로 나오던 게 나오고 있고요. OS의 경우에는 이전보다 인베디드에 대한 비중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라는 그런 출제 경향이 있습니다. 신규 출제되는 것들을 보면 많지가 않아요. 여기 보시면 신규 출제되는 게 거의 없죠. 그다음 디스크 쪽에서 아까 보셨던 거 있죠. 그 EEPROM이나 EPROM 그런 것들 나오면서 디스크가 좀 많았고요. 그 IT 인프라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신규 출제되는 것들이 많지 않고 신규 출제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트렌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부분만 여러분이 좀 잘 봐주시면 좋겠는데 IT 인프라에서 새롭게 출시되는 문제들은 보통 4가지 패턴을 가져갑니다. 거의 이 패턴으로 가요. 첫 번째는 새로운 솔루션이 출시되었을 때 새로운 솔루션이 출시되면 문제가 거의 나옵니다. 두 번째, 솔루션이 아니고 어떠한 솔루션이 나왔는데 기업에 어떻게 적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레퍼런스가 나오기 시작해요. 이런 때에도 시험에 나옵니다. 이런 때에도. 그 다음에 시장 진입해서 잘 쓰고 있었는데 봤더니 이런 이슈가 있어요. 이런 이슈가 보고가 돼요. 그러면서 이슈가 되고 있으면 그때 또 시험이 나옵니다. 그러다 또 한참 안 나와요. 안 나오다가 고도화된 솔루션이 나오면 이때 그냥 솔루션이 고도화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에 적용된 기술이 고도화되게 됐을 때 그때 시험에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런 4가지 패턴을 항상 가져갑니다. 새로운 문제는 나머지 문제는 이론이죠. 다 재출제예요. 나왔던 게 또 나오고 나왔던 게 또 나옵니다. 하지만 새로운 문제가 나오는 거는 항상 이 패턴이니까 여러분이 이 4가지 항상 기억하셨다가 신문 같은 걸 보면서 아니면 주위에 접하는 솔루션들을 보면서 이 4가지 중에 패턴 중에 하나 걸리는 게 있으면 그거는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IT 인프라를 접근하시면 IT 인프라는 어렵지 않고 어떤 문제가 나와도 여러분이 고득점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과목보다도 편하게 시험을 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을 거예요.